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제1TdS 방정식과 제2TdS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라고 우리가 물질을 가정을 하면 이제 다음에 세 가지의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제1TdS 방정식은 이제 다음에 그 파란색으로 된 식을 우리가 제1TdS 방정식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그 개방계에서 사용을 하는 제2TdS 방정식이 되겠고, 먼저 이제 제1TdS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상기체이면 이제 du 대신에 cvdt를 대입을 하고, 그 pv는 rt에서 이제 p 대신에 이제 p는 v분의 rt이므로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ds는 cvt분의 dt 플러스 r v dv이고 dv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미소 엔트로피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하면 ds는 s2-s1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cv도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 적분은 두 개의 어떤 변수로 되어진 그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적분꼴로 나타내고, 이제 r 곱하기 이제 v분의 dv는 여러분들이 그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제 r은 상수이므로 이제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오고, 이제 v분의 dv를 이제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ln v1분의 v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j2TdS 방정식에 있어서는 이제 dH 대신에 cpdt를 대입을 하고, 이제 비체적 스몰 v 대신에는 그 p분의 rt를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일단 ds는 그 cpt분의 dt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뒤쪽의 식은 이제 기체상수 r 곱하기 p분의 dp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식을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적분을 하면 이제 s2-s1은 cp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므로 일단 적분꼴로 나타내고, 뒷부분은 이제 r 곱하기 ln p1분의 p2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로 된 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푸는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평균 비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CP와 T에 대한 다음에 그래프에 있어서 어떤 실제 이제 CP 그래프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곡선의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온도 구간 T1과 T2의 구간이 이제 작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곡선이 거의 우리가 직선으로 이제 근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중간 값을 우리가 이제 평균 정합 비열이나 혹은 평균 정적 비열을 취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평균 비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그 인테그랄로 된 식에 있어서 우리가 평균 비열로 계산을 하면 이제 평균 비열은 결국 이제 상수로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t분의 dt를 이제 1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하면 결국 ln t1분의 t2가 되게 되고, 이제 밑에 우리가 그 j2TdS 식에서도 결국 cp만 다를 뿐 이제 뒤의 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바가 붙은 식은 우리가 앞서는 우리가 단위 질량당, 즉 이제 단위 킬로그램당 그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하면, 이제 바가 붙으면 이제 단위 몰당 혹은 이제 다 킬로몰당 그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비열은
이제 몰당 비열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되고, 나머지 뭐 온도나 압력은 이제 뭐 킬로그램당이든 킬로몰당이든 상관없는 그 상태량이고, 하지만 이제 기체 상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결국 그 일반 기체 상수의 그 몰 질량을 나눠준 값이 이제 어떤 기체의 상수, 기체 상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킬로그램에서 킬로몰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일반 기체 상수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앞서 우리가 평균 비열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해석 방법이 되겠고, 먼저 이제 그 엔트로피 변화량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JTDS 방정식에서 이제 이 그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CP T분의 DT 부분을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때 이제 SO는 이제 뭐 다음과 같이 그 정의를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그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온도 T에 대한 이제 SO 값이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블로 다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온도에 대해서 이제 SO 값을 이제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하는 이제 새로운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어떤 일기압 그 절대 온도로 이제 0 켈빈에서의 엔트로피는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온도 T에 대한 엔트로피를 그 SO라고 정의를 하고, 따라서 이제 온도 T는 어떤 절대 온도가 되게 될 것이고, 어떤 절대 온도 T에 대한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적분한 것을 이제 SO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함수가 되겠고, 이제 함수꼴로 정의가 되었지만 결국은 이 값을 이제 다음에 테이블로 이제 어떤 실험 데이터로 정리가 되어준 값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이제 1부터 2까지 이제 CP DT분의 DT를 우리가 계산을 하라고 하면, 이제 상태 1에서의 그 온도에 대한 이제 절대 온도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상태 2에서의 온도에 대한 절대 온도를 구해서 이제 각각의 절대 온도에 대한 SO 값을 이제 테이블에서 찾아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블에 값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정확하면서 더 쉬운 방법이 되겠고,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이렇게 정리되어진 테이블이 이제 각각의 물질별로 없다라는 점이 되겠고, 따라서 대부분의 물질은 이런 SO 값이 정리된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서 그 우리가 평균 비열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방법으로 우리가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 S2O-S1O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되고, 뭐 뒷부분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방법이 앞서 이제 평균 비열로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값이 더 정확한 값이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가 붙으면 이제 킬로몰당 그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항상 유의할 것은 이제 R 기체상수 R이 이제 일반 기체상수 RU로 이제 대체되어진다라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기 압축기에 이제 100kPa, 290Kelvin의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압축이 되어서 이제 최종 상태가 600kPa, 330Kelvin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과정을 거쳤을 때에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제 먼저 이상기체 공기의 상태량표를 이용을 해서 구하고, 이제 두 번째는 평균 비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상기체 공기의 상태량표를 이용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제 SO 값을 각각의 절대 온도에 대한 이제 SO 값을 찾아서 이제 계산을 하라는 방법이 되겠고, 먼저 이제 두 개의 그 온도에 대한 우리가 테이블에서 각각의 값들을 한번 찾아보면, 먼저 290 켈빈에 대한 SO 값은 1.66802가 되게 되고 66802가 되게 되고 330 켈빈에 대해서는 1.79783 kJ/kg 켈빈이므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뺄셈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공기의 기체 상수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찾아서 다음의 값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P1, P2는 문제에서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0.3844 kJ/kg 켈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평균 비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나올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CP T분의 DT에서 이제 평균 비열로 그 계산을 하면 이제 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었고, 온도도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대로 뭐 섭씨로 대입을 해도 되고 켈빈 단위로 대입을 해줘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시 섭씨로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제 그 어차피 지금 비열이 이제 켈빈 단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절대 압력과 절대 온도로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그 해주어야 하겠고, 이때 이제 뭐 나머지 값들은 여러분들이 뭐 값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제 CP를 구하는 이제 방법이 될 것인데, 먼저 이제 330 켈빈과 290 켈빈을 더해서 2를 나눠주면 310 켈빈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또한 우리가 공기에 대한 또 이제 CP와 CV 그 테이블에서 현재 이제 온도가 이제 300 켈빈에서 이제 바로 350 켈빈으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값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형 보관법으로 이제 CP 값을 이제 구하면 이제 1.006 kJ/kg 켈빈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0.3842 kJ/kg 켈빈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서 구한 값이 이제 보다 더 정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앞서 값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제 앞서 값은 마이너스 0.3844였고, 이제 평균 비열로 계산한 값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 0.3842이므로, 따라서 이제 두 값의 차이가 이제 오차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비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도 거의 이제 비슷한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기와 같이 뭐 상태량 표가 있으면 상태량 표를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값도 정확하고 또 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상태량 표에 있으면 상태량 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상태량 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평균 비열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TS 선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두 개의 등압선 사이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1부터 2로 가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된 이제 곡선을 따라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